저는 김진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현대 우주론의 허화실, 그다음에 우주 원리의 비밀 이렇게 두 가지를 다루고요. 내일은 험프리즈의 화이트 홀 이론, 외계 행성 항성 간 여행 이렇게 이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주 종목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세 번째 요건데 이 세 번째만 다루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빅뱅 이론이 뭔지 대략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이건 오류가 많다 그러다가 가가지고 그쪽에 이제 다른 진화론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쪽 전공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깨갱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뭔지 대충 알고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좀 알고 이런 거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내용 자체가 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가 이제 창조를 믿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원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달성되면 제가 이제 강사로서 이제 목표 달성을 한 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현대우주론의 허화실 우주 원리의 비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왜 이걸 왜 하느냐? 크리에이셔니스트 코스몰로지, 뭐 크리에이션 코스몰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창조론적 뭐 우주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빅뱅 이론하고 이제 성경하고 이제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뭐 그런 건데 그러면 뭐 설명이 다 되죠. Why Creation Cosmology란 게. 근데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간단한 문제면 그냥 나 빅뱅 안 믿어. 끝. 나 성경대로 믿어. 끝.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우주 공간에 싹 올라가서 사진을 탁 찍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요. 뭐 무수하게 별들이 많죠. 네?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한 점 여기서 보이는 좀 별들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까만 점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확대돼서 보이나요 지금? 네.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까만 점이 있죠. 이렇게 까만 부분, 별이 없는 것 같은 부분. 그 부분을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봐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허버 울트라 딥 필드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정말 과학자들이 심심해서 이 허블 망원경을 이용해서 그 빈 곳을 계속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눈은 계속 본다고 잘 보여지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카메라는 포톤을 계속 받으니까 계속 보면 잘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굉장히 깜깜한 데를 지나서 저기 공간에 들어가거든요. 또 보여요. 또 있어요. 이 까만 게 이 빛들이 지금 별이 아니고 다 은하입니다. 은하. 그리고 또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 없는 데를 또 계속 봐요. 계속 보니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끊임없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블로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까지 보고 또 봐도 이런 은하들이 계속 있다는 거니까 이거 벌써 한 뭐 수십 년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우주의 규모라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가 뭐 2천억 개에서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하고 원래 이제 2조라고 알려졌었는데 작년인가 나온 논문에 2천억 개라고 했으니까 뭐 거의 막 엿가락 늘리듯이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이제 분명히 이제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건 분명해요. 은하의 크기, 우리 은하가 10만 광년이거든요. 근데 우리 은하는 작은 축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큰 은하는 막 500만 광년 지름이. 그런 500만 광년짜리 은하가 이런 데 보면 조그만 점 보이죠. 점 이런 데. 점 하여튼 점. 우선 점들이 있잖아요. 얘네가 다 은하예요. 은하.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기술로 관측되는 것만 보고 봐도 얼마나 우주에 은하가 많고 그 은하 하나하나가 평균 뭐 10만 이제 양보해서 10만 광년 잡아도요. 이게 수억 광년이에요. 이게 수억 광년. 수억 광년이란 건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수억 년이 걸리는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은하가 10만 광년, 지름이 10만 광년짜리 은하에 별이 2천억 개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2천억. 우리 태양계가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하게 큰 것이 우주다. 정말 방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공간은 항상 팽창해 왔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은 약 138억 년 전에 무에서 유로 생겨나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팽창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팽창 과정을 역으로 되짚어서 과거로 가면
최초 순간에는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것이라는 발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표준 우주 모형은 람다 콜 다크 매터, 그래서 람다 CDM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표준 모형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다. 이것이 이제 현대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밀도의 대략 75%가 암흑 에너지고 23%가 암흑 물질로 이제 되어 있다. 뭐 이러한 이제 아이디어죠. 이게 이제 빅뱅 우주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죠. 우리에게 문제는 대다수가 뭐 절대 대다수, 그죠? 뭐 절대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이 확실한 과학 법칙에 가깝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간단한 일이 아닌 게 실제로 매우 견고한 이론적인 토대 바탕을 두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100여 년에 거쳐서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100여 년에 걸쳐서 쌓아온 뭐 이론뿐만 아니라 그 관측 결과가 있고, 또 측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요새 뭐 제임스 웹으로 해서 더 뭐 측정을 많이 해서 무수한 데이터가 존재하고 수만의 막 노벨상 받을 그 수준의 과학자들이 수천 명들이 달려들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우주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 뭐 이제 전공자도 아니고 학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청정과학 강의 이제 하루 이틀 듣고 딱 저쪽 진영에 가서 빅뱅 오류가 많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되는 문제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제 오늘 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총 강의를 듣는데 이거를 듣는다고 여러분이 또 빅뱅을 다 안다고 할 수도 물론 없습니다. 그게 목적도 아니고 이제 목적은 이제 성경에 대한 확신을 더 심고 또 이제 기본적인 지식도 좀 알고 이런 게 목적이지, 여러분이 뭐 대단한 것을 알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럼 이걸 접근해야 되냐,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겠어요. 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또 과학자가 이 로렌스 크라우스라는 아리조나 대학 주립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책에 이제 쓴 겁니다. 빅뱅은 많은 데이터에 의해 너무도 확실하게 검증이 돼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절대 대다수가 확실하다 그러고 노벨상 받는 사람이 다 확실하다 그래요. 뭐 너무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어떡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 뭐 여러분도 배운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1 때부터 배우죠, 요새는. 그래서 고1 때부터 이제 이런 게 다 통합이 돼서 우주 전체 스토리를 고1 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우리 은하의 구조, 외계 행성, 뭐 이런 것들, 그죠? 고1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예습할 거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문제 같은 것도 받으셨죠. 그 선교사님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 이 과학적인 걸 다 막 이론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보내드린 그 문제 수준이 고1 초반 수준이에요. 저기 중간고사 보기 전.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이제 다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거에 어려운 수준이 고1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요새. 고1. 그러니까 우리 세대, 여러분 세대에서도 이제 이 ITCM을 훈련을 받으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상조우주론을 해가지고 고등학생에게 전한다. 근데 고등학생들이 기본으로 다 우주론을 3년 동안 굉장히 깊게 배우거든요. 그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대가 안 됩니다.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게 되어지는지를 전혀 모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빅뱅 이론이 뭔지도 좀 아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여튼 왜 고1부터 이런 것을 배우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차피 전공을 해서 천문학과 가면 배우는 건데 새로. 하여튼 한국은 참 이상합니다. 쓸데없는 걸 참 배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으니까, 그죠? 여러분도 여기 다 성경을 털썩같이 믿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ITCM 이 귀한 겨울 방학을 여기 와서 앉아서 지금 그 고생을 한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안 맞아요. 이 빅뱅하고 성경을 비교해 볼까요? 뭐 원인,
빅뱅은 이제 쿼넌 플럭추에이션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무라는 건요, vacuum이 무가 아니에요. vacuum이라는 것은 이 우주 공간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건데, 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자체가 없는 것을 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난 게 이제 빅뱅 이론이고요. 성경은 물론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뭐 137, 138 막 억소리가 들려가지고 성경에서 6,000년, 그죠? 하여튼 뭐 다 양보해요. 그냥 여러 가지 벌전에 뭐 성경들을 다 이렇게 해서 뭐 양보해도 하여튼 12,000년은 넘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아무리 늘려도 순서는 뭐예요? 은하들이 만들어지고 별들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런 지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서는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 좀 했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겁니다. 성경은. 미래, 나중에 이제 식어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수백억 년 지난 다음에. 성경은 전혀 다른 스토리를 얘기하잖아요. 심판과 회복이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 진화론이 맞으면 당연히 다른 어디선가도 생물이 진화되었겠죠. 외계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구가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죠. 그렇죠? 모든 시간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집니다. 지구의 처음 상태, 이제 뜨거운 이제 이렇게 막 파이어볼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식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6일 만에 낙원으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성경을 그 기독교인 이런 과학자 또 천문학자들이 꽤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빅뱅과 이 성경을 막 이렇게 어떻게 좀 접목을 시켜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빅뱅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먼저 이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주류학에서 확립되어 있는 이론이 너무 맞는 거다라고 확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성경을 그것을 읽으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죠? 이건 뭐 선교사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을 테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뭐 빅뱅 안 믿으면 되지 뭐. 나 안 믿어. 성경하고 안 맞아. 안 믿어. 그러면 좋은데 간단치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하고 비교되니까 뭐 6일 창조 끝. 뭐 더 논란이 필요해. 여기 여러분 다 그래요? 아니면 글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걸 철석같이 믿는다 이렇게 이제 지금 못 박아두죠. 근데 그 우주론을 생각하면 이 우주의 방대함을 생각하면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우주의 크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 때문에. 자, 우주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우주의 크기를 보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주의 나이예요. 뭐 137억 년 그랬죠 아까,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은하가 두 개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은하 두 개 간의 거리를 d라고 해요. d. 이거는 그 virtual parameter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이게 뭐지 하고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없어져요. 이퀘이션에서.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은하와 은하가 이렇게 있어요. 은하가 이렇게 있고 이 두 개 간의 거리가 d예요. 그 다음에 the apparent velocity는 뭐냐면 이제 은하들이 이제 우주가 늘어나니까 점점 멀어져 나가잖아요. 그 멀어져 나가는 속도, 그게 v예요. 이해됐죠? 네. 이게 저기 펜스테이트 그 천문학과의 그 천체 물리학과죠. 여기에 이제 그 웹사이트에 있던 겁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안 보이는 건 우리 때문이야? 아니 저거 녹화하면은 녹화할 때 뜨는 창 때문에. 안 보여요? 제가 없앨게요. 잠시만요. 이거 없애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지금 제목이 네, 없앴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죠? 네. 자, 이제 D하고 V를 이해했죠? 그러면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죠. 맞아요? 네. 아무리 문과라도 이 이산수에 헷갈리진 않죠? 네. 그러면 자, V가 뭐냐면 V가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예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이 허블 상수란 게 뭔지. 근데 이제 그걸 하는 이유가 허블 상수만 알면 보세요. 허블 상수를 알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D over V equals D over H times D니까
D하고 D가 상쇄가 되죠. 그래서 1/H예요. 그러니까 이 허블 상수를 알면 뭐예요?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시간은 뭐예요? 우주의 나이. 이해됐나요? 끄떡끄떡.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허블 상수가 뭔지, H0가 뭔지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허블 상수는 측정이 됩니다. 이러한 은하들, 또 이런 슈퍼노바들이 이제 멀어져 나, 그러니까 우주가 이제 팽창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세피드 베리어블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변광성 이거는 꽤 가까이 있는 이런 별들을 측정한 거하고 멀리 있는 슈퍼노바 측정한 거 이런 거하고 다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멀어지고 있든지 아니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든지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메저먼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피드 가지고 하고 슈퍼노바 가지고 하고 뭐 이제 뭐 이거는 그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로 하고 플랭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대충 요 레인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평균 하면 한 70몇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허블 상수가 72라고 쳐요. average 이게 있어 킬로미터 per square 스퀘어가 아니에요. 킬로미터 per second per 메가펄섹이거든요. 이게 관찰자로부터 우리로부터 1메가팔색 떨어져 있는 은하가 약 초속 72km의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 메가팔색이란 것은 1메가팔색은 326만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326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가 초속 72km의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데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도 안 되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있는 것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허블 상수예요. 메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까지 질문 있나요? 없으면 도리도리. 네. 자, 그럼 아까 72잖아요. 그러면 제가 73이라고 그랬는데 뭐 70이나 13이나 한 끗 차이니까 하여튼 7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이게 73이면 1메가팔색이 이제 3.26 뭐 광년이니까 이게 이제 거리가 계산되고요. 그래서 허블 상수가 73이고 거기다 요걸 하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것을 h분의 1 하면은 그 t거든요. t가 이제 초로 나옵니다. 초로. 이렇게. 뭐요? 4.22 곱하기 10의 17초. 이것을 연으로 환산하면 134억 년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뭐 138억 년이라며요. 그것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암흑 에너지 그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인테그랄 뭐 해서 루트 스퀘어 어쩌고 해가지고 암흑 에너지 집어넣으면 조금 이제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뭐 정확하게 물론 이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 정확하게 한다고 할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거예요. 별거 아니죠. 네? 대단한 뭐 어떤 뭐 심오한 뭐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팽창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과거로 돌리면 어떻게 쪼그라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과거까지 속도, 지금부터 과거까지 걸린 시간 간단해요. 그거예요. 그게 134억 년이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뭐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한 점에서 시작을 안 하시고 큰 어떤 뭐 10억 년, 10억 광년짜리에서 우주를 시작하셔서 뭐 지금 크기로 만드셨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나이 계산 자체가 다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산이 쓸모 있으려면 처음에 한 점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커져왔다. 이런 가정이 맞아야만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이 다 맞다고 이제 지금은 다 믿고 있죠. 그러면 왜 이걸 좀 했죠? 우주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134억 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0억 년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 반지름이 140억 광년인 우주를 우리가 visible universe라고 불러요. 우리가 실제로 뭐 그것까지 볼 수는 없겠죠. 뭐 지금 제임스 웹으로 거의 뭐 100 몇십억 광년까지 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볼 때는 visible universe가 138억 년 떨어져 있는 데까지가 visible universe죠. 근데 우주는 계속 팽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처음에 창조가 되고 나서 처음에 우주가 시작되고 나서 빛이 우리까지 오는 동안 138억 년이 걸렸으니까 그 걸린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해왔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면 대략
우주의 크기가 한 1000억 광년 됩니다. 대략. 뭐 대략. 이거 이제 위키에 있는 거고 뭐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nobody knows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우주의 크기는. 사실 그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어떤 뭐라 그럴까 익스트래폴레이션이죠, 그죠? 아까 우주의 나이 계산이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 크기를 이제 만드는 거니까 뭐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우주의 지름이 1000억 광년이다. 여기 있죠. 930억 광년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30억, 1000억 뭐 좀 다른데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대략 엄청 크다.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 뭘 잘못 눌렀어요. 자꾸 잘못 누르네. 됐나? 아이고 잠깐 죄송합니다. 이거 왜 되죠? erase. 다음 오케이. 컴퓨터가 열이 받아 놓는데 시켜야겠네. 자, 빛의 여행 시간 문제. 이제 영어로 light travel time 이렇게 부릅니다. 빛의 여행 시간 문제. 창세기 1장에 14에서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드셨는데 그 광명체로부터 오는 빛이 땅을 비췄어요. 그날 하루 만에 온 거예요. 빛이. 그럼 130 정말 우주가 138억 년의 비저블 유니버스다. 그럼 138억 광년 동안 와야 할 빛이 하루에 와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까지 생각을 안 해도 우주의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SDSS라고 이제 우주를 전체를 로봇으로 이렇게 스캔을 이제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벌써 몇 년 된 건데 몇 년 전에 이미 한 70억 광년에 해당하는 이런 은하들을 이미징을 다 했어요. 70억 광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런 정도 거리 척도는 뭐 약간 뭐 부정확하고 계산이 틀릴 수 있지만 엄청나게 큰 거리라는 것은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주가 이렇게 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창조론자 또 뭐 심지어 이제 창조론 강사들도 뭐 빛이 우리한테 다 와 있게 창조하면 되지. 그것을 이제 light in transit라고 불러요. 빛이 다 내 눈에 그죠? 138억 광년에 전에 광년 138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우리가 은하를 본다면 그 은하로부터 온 빛이 우리한테 다 도달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되지. 이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 뭐 여러분의 자유예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변증은 못 해. 그냥 혼자 믿는 거예요. 변증 못 해.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변증은 못 해. 자, 이제 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억 광년이라고 치죠. 여기 있는 초신성이 폭발했어. 초신성이. 그런데 초신성이 폭발한 걸 우리가 보는 동안 이게 계속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다가 꽝 폭발하고 20년 후에 이러한 이제 아주 아름다운 구름이 형성되고 지금도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겠죠. 그죠?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초신성이 1억 광년 있는 데 있는 폭발한 걸 우리가 지금 보면서 그걸 계속 관찰을 하면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럼 뭐예요? 시시각각으로 거기로부터 인포메이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 광자들이 다른 인포메이션을 가진 광자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광자들이 여기 와서 여기 딱 있는 게 아니라 줄 서 있어. 계속 있는 거예요. 1억 광년, 이게 이제 1억 광년에 해당하는 그 동안 광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주 전체가 뭐 이제 계산상 10,000년 됐다고 치죠. 6,000년, 10,000년. 우주의 나이가 10,000년이라고 치면 왜 10,000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봤다가 10,000년에 해당하는 빛은 이미 왔죠. 그죠? 하나님 창조를 딱 하시고 나서 10,000년 동안 왔어요. 10,000년 동안 왔으면 지금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 이해가 안 되면 도리도리. 네. 도리도리는 안 하셨어요. 이슈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머지 얘는 뭐예요? 오른쪽에 9,999만 광년에 해당하는 건 아직 안 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 다 이 라이트 인 트랜짓으로 빛이 오게 만드셨으면 얘네들도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죠. 그죠? 앞으로 9,990억 년 동안 빛이 와야 되는데 우주의 나이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00년.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존재한 적이 없는 걸 하나님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이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은 이제 이런 우주론을 하는 모든 창조과학자들이 100%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따진다고 여러분 물론 따지지 않지만 이제 다른 데서 강의를 해보면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막 시험 들어갖고 뭐라고요? 하면서 이거는 따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우주론을 강의하면 아인슈타인 이론이 틀렸다고 막 우기면서 저한테 또 그거 가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냥 그거는 창조과학자나 일반 과학자나 관계없이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런 거는 믿을 필요,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은 왜냐면 그 정도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분야의 논문 10편 읽어온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민폐입니다. 민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없는 걸 하나님이 만드셔야 된다는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빛의 여행 시간 문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빛이 다 와 있게 창조하셨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믿는 건 자유지만. 근데 믿는 게 자유가 되면 사역의 의미는 또 뭐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거는 100%다 창조과학 물리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창조죠. 빛의 여행 시간 문제를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6,000년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6일 창조 말도 안 돼요. 6,000년 말도 안 돼요. 만일 이게 설명이 안 되면.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이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에서 이제 여러분께는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제일 나은 거. 그게 이제 할 것이고요.